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컴투스하고 그리고 게임비를 좀 엮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주된 기업 분석은 컴투스로 해드릴 거고, 사실 컴투스와 게임비를 같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엮여서 게임빌도 이제 함께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투자 중인 기업은 맞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게임빌은 대략 한 293%, 정확히 293.47% 수익을 내고 있고, 컴투스는 3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게임빌은 293%, 그리고 컴투스는 3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제 이때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게임빌과 컴투스를 제가 엮어서 이제 거의 대부분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11월 좋은만 기쁜덕이 방입니다. 11월 좋은만 기쁜덕이 방이고, 컴투스로 검색했을 때 무려 18개. 오늘이 11월 15일이죠. 11월 15일에까지 이제 11월 방에서 컴투스에 대한 글을 18번이나 적어드렸다는 것이고, 뭐 게임빌도 비슷해요. 같이 엮어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분석해드릴 내용은 이미 기본적 분석은 전 영상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분석해드릴 내용은 이 컴투스의 이제 내년에 출시될 P2E 게임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버전이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되는지, 컴투스와 게임빌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거의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게임이고, 뭐 지하철을 어디를 가든, 뭐 버스 정류장을 가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이 광고판이, 서머너즈 광고판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이 서머너즈와 같은 경우는 컴투스에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분배한 그런 배포한 그런 게임인데, 사실 이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에 더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과 유럽 쪽에 6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는 대한민국 게임들과는 좀 그 궤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의 미르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아시아 시장이고요.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경우도 아시아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면, 이 서머너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좀 흥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갖가지 블록체인, 메타버스 혹은 P2E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진행한 기업이죠. 따라서 이번에 뭐 IR이던가 혹은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앞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컴투스와 게임빌의 이제 공용 토큰이죠.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합니다. C2X가 이제 발행이 될 것이고, 아마 게임빌 컴투스의 플랫폼이 하이브에서 아마 운영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이 하이브는 게임빌의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위메이드와 위믹스를 게임빌과 그리고 이 C2X는 같이 가칭이죠. 상장 안 되었으니까요. C2X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게임마다 유틸리티 토큰이 각각 발행될 거예요. 따라서 게임빌과 컴투스의 가장 기대작은 누가 뭐래도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인 만큼, 이 크로니클을 운영하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토큰을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들어서 이 서머너즈 크로니클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련 게임의 두 가지 종류를 출시할 것이고, P2E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아마 이쪽에 대한 토큰들도 이제 각각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토큰화를 시킴으로써 뭐 중간중간 수수료를 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유저풀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게임 토큰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토큰의 대부분을 게임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큰의 가치가 오를수록 게임사의 그런 무형 가치 혹은 재무제표적인 자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적인 상향도 충분히 염두에 둘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올해 12월에 가상오피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미 몇몇 회사는 이 가상오피스에 입점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오피스라고 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가상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오피스 이런 건가 싶겠지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뭐 어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을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선점한 이후에 이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뭐 공장이라던가 빌딩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이 임대료는 당연히 토큰으로 받습니다. 이게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현실의 부동산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시장의 메타버스의 부동산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차익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포맷을 이제 컴투스 게임빌에서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 게임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12월부터 배포가 혹은 제작이 가능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도 P2E를 이미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컴투스 서머너저 크로니클은 P2E로 개발될 겁니다. 따라서 NFT의 아이템이라던가 P2E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저는 아마 내년 정도 때 서머너저가 발표가 될 때쯤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서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PBR이라던가 PR 차트는 딱히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977억 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제 오동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니지만 딱히 고평가 영역 같지는 않습니다. 게임주 치고는 오히려 저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PR이 20 정도밖에 안 되죠. 대한민국 평균의 게임 PR은 대략 한 40입니다. 35, 4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년에 P2E 게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컴투스의 PER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가상현실 게임, 지금 P2E 게임들이 동남아 위주로 흥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트라던가 미르4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보통 한 달에 평균 임금액이 50만 원이 안 돼요. 게임을 통해서 엑시 인피니트를 볼 수 있는 돈도 한 90만 원, 미르4를 통해 볼 수 있는 돈도 약간 40만 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서머너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이제 글로벌적으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좀 더 좋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컴투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부족감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를, 세계 자체를 제페토처럼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게임은 물론이고요. 가상 오피스라던가 아니면 엔터 쪽도 현재 건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쪽에 대한 시장 확장성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시작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제 제페토, 로블록스처럼 컴퓨터도 플랫폼화 시킴으로써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광고 수익이라던가, 혹은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네이버라던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0조 원 이상, 혹은 70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의 시가총액은 2조 2천억이에요. 따라서 이쪽에 대한 성공성을 글로벌적으로 보일 경우,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나아갔을 때의 밸류에이션이라던가 혹은 당장 내년에 이제 서머너저의 크로니클이 발행됐을 때 토큰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던가 거머넌스 토큰이 발행되었을 때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가장 최근적으로 넘어서는 올해 12월 당장 가상 오피스, 가상 부동산 시스템이 이제 발현되었을 때 그때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가 서려 있겠느냐. 특히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루나, 그러니까 테라 시스템, 테라코인과 연동을 하고 있죠.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테라코인은 대한민국의 1등 코인입니다. 뭐 대부분 클레이튼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 루나 코인, 테라코인, 루나 코인 같은 뜻이에요. 이 루나 코인이 시가총액 12위 이제 그런 코인으로서 한국에서 만든 코인으로 이 컴퓨터와 협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참고로 이 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디파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을 코인을 통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발현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부동산 관련 게임,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 토큰을 이미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디파이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미 컴투스와 게임빌의 그런 게임 플랫폼 하이브도 연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한 1억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뿐만 아니라 뭐 P2라던가 메타버스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저는 충분한 기대감이 여전히 더 생길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조금 더 봤을 때에는 우리 좋은마 기쁨나게 멤버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그런 대화를 이제 먼저 좀 보겠습니다. 11월 10일 이제 보내주신 글이고, 사부님 투자를 하면서 마음에 욕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다가 자꾸 급등하는 걸 보고 분산을 못하고 몰아서 비중을 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믹스에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아 위믹스를 다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몰빵을 했고요. 어제 컴투스가 급등하길래 오르지 않는 주식들을 매도하고 컴투스의 3배를 투입했습니다. 예, 11월 10일 글이니까 지금은 수익이 더 커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와 다행이지만 저의 이런 욕심 가득한 투자 방법이 언젠가는 큰 손해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사부님은 어떻게 분산 원칙을 지키고 계신지요? 제가 왜 이렇게 눈이 뒤집어졌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드렸었고, 사실 투자를 통해서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서슴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11월 12일에 이제 다른 분이 보내주신 글이고, 자, 내일 로그인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매수되네요. 비상장 주식도 해보고, 이렇게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확장되는 것 자체가 공부네요. 감사합니다. 필승. 네, 코로나가 풀려서 어제 정말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디파이가 뭔지, 코코아가 뭔지, 비상장 주식 매수 방법이 뭔지, 게임 캐릭터를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주식을 몇 년씩 해봤다는 지인들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고 느리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어 기분 좋습니다. 필승님이 생각하시는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릴 때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멤버분들의 실력이 혹은 투자에 대한 센스가, 재능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길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투자자들, 다른 이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계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아,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11월 12일 글이고요. 아직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컴퓨스랑 네오이즈 홀딩스 수익 나서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투스와 게임빌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가장 중요한 점은 위메디와 이믹스 관계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가칭 코인이죠. CTX 코인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안에서의 게임마다 유틸리티 토큰이 발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토큰 중에서 가장 기대작은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의 이제 크로니클 버전이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정말로 P2E를 넘어서서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확장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실적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투스, 게임빌, 그리고 코인 세계, 가상화폐 세계, P2E, 메타버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